공항 입국 심사에서 7시간 동안 굴욕을 당한 한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단지 공부하러 왔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감시당해야 했죠. 캠퍼스에서도 무시와 차별이 이어졌지만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혼자서 해커톤 대회 1등을 차지하며 조용한 반격을 시작했죠. 실리콘밸리 인턴십에서 30% 성능 향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 마침내 하버드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이라는 꿈을 이뤄냅니다. 차별받던 그 청년이 어떻게 세계 최고 명문대에서 인정받는 연구자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김민준 씨의 감동적인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2024년 가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지만 공항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 시간에 한국에서 온 22살 청년 하나가 입국심사대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기대를 안고 태평양을 건너온 거였죠. 하지만 입국심사관은 그를 보자마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권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다른 심사관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처음엔 단순한 절차상 확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심사관은 민준 씨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답답한 방이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창백하게 켜져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 2개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입국 수속을 마치고 떠났지만 그만 홀로 그 방에 남겨진 거였죠. 3시간째 되었을 때 드디어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준 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어요. 학교에서 뭘 공부할 예정이에요? 학비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가족은 뭘 하시나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민준 씨는 최대한 정중하고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끝날 줄 몰랐어요. 마치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4시간, 5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는 점점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6시간째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와서 같은 질문들을 반복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는 단지 공부를 하러 온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는데요. 7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공항을 나오면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내가 그리고 한국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를. 이것이 민준 씨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7시간의 굴욕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공항에서의 굴욕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민준 씨는 드디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발을 디뎠습니다. 넓은 캠퍼스와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며 그는 잠시나마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날 민준 씨는 일찍 도착해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인문 수업이었어요. 교수가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 민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한국식 억양이 조금 섞여 있었죠. 그 순간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끝까지 자기소개를 마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준 씨는 몇몇 학생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 학생은 아예 민준 씨의 인사를 못 들은 척하며 지나가기도 했어요. 둘째 주가 되었을 때 교수는 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여러 그룹에 합류하려고 했지만 모두들 이미 팀이 꽉 찼다며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는 이미 4명이에요. 우리 팀은 이미 정해졌어요. 결국 민준 씨는 혼자서 프로젝트를 해야 했습니다. 교수는 팀워크를 중시한다고 했는데 팀 없는 학생에게는 별다른 배려를 해주지 않았어요. 식당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 씨가 빈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누군가 가방을 올려놓거나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막았어요. 결국 그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기숙사 생활이었어요. 룸메이트는 제이슨이라는 미국인 학생이었는데 처음엔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났어요. 민준 씨가 밤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제이슨은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민준 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면 여기는 미국이야. 내가 맞춰야 하는 거 아냐? 라고 대답했어요. 주말에 제이슨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민준 씨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가 있는데도 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 룸메이트 진짜 조용하네.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아시아 애들은 다 그래. 말 안 하고 공부만 해. 민준 씨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공항에서 자신을 의심하던 그 시선들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밤마다 민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굵은 손,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희생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민준 씨의 첫 학기는 외로움과 차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첫 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민준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 문이 열리는 6시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파티를 하고 놀 때 민준 씨는 묵묵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공학과 수업에서 민준 씨의 실력은 점점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래밍 과제에서 항상 만점을 받았고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도 다른 학생들보다 빠르게 해결했어요. 교수들은 하나둘씩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학업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해커톤 대회에 혼자서 참가하기로 했어요. 해커톤은 이틀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3, 4명씩 팀을 이루어 참가했지만 민준 씨는 혼자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쟤 혼자서 뭘 하려는 거야? 팀워크 없이 해커톤을 어떻게 해? 하지만 민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캠퍼스 내에서 분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민준 씨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커피만 마시면서 코딩에 몰두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그는 계속 작업을 이어갔어요. 대회 마지막 날, 각 팀은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의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위원들과 다른 참가자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시연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앱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깔끔했고 기능도 실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웠어요.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인 교수가 민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서 이런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만들다니 대단해요. 결과 발표에서 민준 씨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상금은 $5,000였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커톤 이후로 민준 씨에게 접근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래밍 과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학생들, 함께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하는 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고 명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민준 씨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별과 무시를 받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해커톤 우승 이후 민준 씨는 더욱 체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명문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뛰어난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봉사활동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학기 들어 민준 씨의 생활 패턴은 더욱 빡빡해졌어요. 새벽 5시 기상, 6시 도서관 입성은 기본이었고 거기에 봉사활동까지 추가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분들께 컴퓨터를 가르쳐드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노인분들은 민준 씨의 서툰 영어와 한국 억양 때문에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쳐드렸어요. 말이 안 통하면 직접 컴퓨터를 조작해서 보여드리고 같은 설명을 10번, 20번씩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82살의 마가렛 할머니는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분이셨어요. 이 아시아애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준다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셨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그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애야.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해. 할머니는 이제 민준 씨를 보면 쿠키를 구워오시고 가끔은 손자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 씨의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달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민준 씨의 명성은 계속 높아져 갔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민준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준 씨는 한국인으로서의 장점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성실함, 끈기,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죠. 예전에 그를 무시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제이슨이 중요한 과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먼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제이슨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민준 씨의 도움 덕분에 과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미안해, 민준. 예전에 너한테 좀 못했던 것 같아. 제이슨의 사과에 민준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엔 서로를 잘 몰랐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민준 씨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래밍을 함께하는 스터디 그룹,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동료들,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면을 알게 된 룸메이트까지요. 하지만 민준 씨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학과 교수님들과의 연구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여름방학에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아직 자신의 최종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민준 씨는 오늘도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7시간을 떠올리며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말이죠. 3학년이 끝나고 민준 씨는 실리콘밸리의 테크노 이노베이션이라는 AI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의료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었어요. 첫 출근날 민준 씨는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오피스,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뛰어난 개발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또다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른 인턴들은 대부분 스탠포드, MIT, 칼텍 같은 명문대 출신들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민준 씨는 또다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팀의 브래드라는 스탠포드 출신 인턴은 민준 씨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팀 미팅에서 민준 씨가 의견을 내면
그건 너무 기초적인 접근이야. 우리는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라며 일축했습니다. 첫 주 프로젝트는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각자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이 인정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브래드는 최신 딥러닝 기법을 사용했고 다른 인턴들도 각자 화려한 방법론을 동원했어요. 반면 민준 씨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기존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했어요. 며칠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들여다본 민준 씨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알고리즘이 특정 유형의 의료 이미지에서 오류율이 높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잡한 새 알고리즘 대신 기존 알고리즘의 전처리 단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브래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15%의 성능 향상을 자랑했죠. 다른 인턴들도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 씨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32%의 성능 향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팀장인 사라 박사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데이터 분석 과정, 문제점 발견 그리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에 대해서요. 그의 접근법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이네요. 사라 박사는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에 대한 동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브래드조차도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CEO도 민준 씨를 따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 접근법을 어떻게 배우나요? CEO의 질문에 민준 씨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기를 중시해요. 화려한 기술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인턴십이 끝날 무렵 회사에서는 민준 씨에게 정규직 제안을 했어요. 조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기술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석 달은 민준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최종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4학년이 시작되면서 민준 씨는 본격적으로 대학원 진학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 입학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어요. 매년 수천 명이 지원하지만 실제로 합격하는 사람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액 장학금까지 받으려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죠. 민준 씨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연구 주제를 정했습니다. 바로 의료 AI에서의 편향성 해결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기존 AI 시스템들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 편향된 결과를 보인다는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이기도 했어요. 민준 씨 자신이 지난 몇 년간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연구를 위해 민준 씨는 의학과 교수님들과도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과학과 의학을 융합한 학제간 연구였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린 결과 민준 씨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어요. 기존 의료 AI 시스템의 편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곧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되었어요. 하지만 연구 성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학업 성취도, 연구 경험, 그리고 개인의 스토리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민준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이에요. 차별받았던 경험들을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대신 그 경험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썼어요.
공항에서의 7시간은 편견이 얼마나 해로운지 보여준 계기였고, 캠퍼스에서의 외로움은 소외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추천서도 중요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사라 박사님, 대학의 컴퓨터과학과 교수님, 그리고 의학과 교수님 모두가 민준 씨에게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특히 사라 박사님은 민준은 단순히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진정한 엔지니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지원서를 제출한 후 민준 씨는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메일함을 수십 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후 4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온 메일이 도착했어요.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Dear Mr. 김민전, we are delighted to inform you that you have been admitted to the PhD program in Computer Science at Harvard University with full financial support. 민준 씨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2번 읽어봤습니다. 맞았어요.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4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에서의 굴욕적인 7시간, 혼자 밥을 먹던 식당 구석, 무시당하던 수업 시간들, 그리고 묵묵히 견뎌낸 모든 순간들이 말이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는 즉시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버드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다니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신문사에서 먼저 이 소식을 기사로 다뤘어요. 차별을 딛고 일어선 한국 유학생, 하버드 전액 장학금 획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민준 씨의 지난 4년간의 여정이 상세히 소개되었어요. 공항에서의 7시간 신문, 캠퍼스에서의 외로움과 차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자 엄청난 반응이 일었어요. 특히 민준 씨를 예전에 무시했던 학생들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민준이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제이슨도 댓글을 달았어요. 민준은 내가 만난 가장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 중 하나야.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신문 기사가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곧 더 큰 매체들이 민준 씨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기자가 민준 씨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헬렌 김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녀는 민준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미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헬렌 기자의 기사는 더욱 깊이 있게 민준 씨의 경험을 다뤘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 문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균형 있게 전달했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민준 씨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대학의 한국 유학생들, 아시아계 학부모들, 그리고 심지어 교육정책 관련 단체들까지 그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민준 씨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입학 담당자는 민준 김 학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CNN에서도 민준 씨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가는 것에 대해 민준 씨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다른 유학생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민준 씨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차별과 편견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그 7시간의 공항신문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 순간은 제게 거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를 의심하던 그 시선들을 언젠가 존경의 시선으로 바꿔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민준 씨의 소셜미디어에는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내 아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 민준 씨는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고 있습니다. 4년 전 공항에서 7시간 동안 신문을 봤던 그 청년이 이제는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되어 있어요. 하버드에서의 첫날, 민준 씨는 감회가 새로웠다고 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마주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기심 어린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지도교수인 데이비드 존슨 박사는 민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연구 제안서를 읽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의료 AI의 편향성을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매우 혁신적이에요. 함께 연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민준 씨의 연구실 동료들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팀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실력과 인품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연구실에서 첫 미팅을 할 때 민준 씨는 자신의 연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시스템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된 진단을 내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였어요. 이는 그가 지난 몇 년간 직접 경험한 차별과 편견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연구네요. 이런 연구야말로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동료 연구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주말에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스턴 지역의 이민자 커뮤니티 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에게 민준 씨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우리도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어요. 한 베트남 출신 대학생의 말에 민준 씨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게. 어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민준아, 이제 너만의 성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게 가장 뿌듯해. 민준 씨는 가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절을 떠올립니다. 혼자 밥을 먹던 식당 구석자리, 팀에서 배제당하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에서의 그 7시간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아픔이 아니라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하는 민준 씨는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 믿으세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연구를 통해 의료 AI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기술을 통해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공항에서 7시간의 굴욕을 당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성실함이 어떤 편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